안녕하세요. 2025년 확 바뀌는 농지 전용의 핵심 가이드를 알려드릴 인어가 읽어주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활용해 돈을 절약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동시에 책임감 있는 농지 소유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 등 비용 절감 혜택,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완화와 스마트팜, 귀농귀촌 주거 시설 기준 합리화 등 공간 활용 승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세 가지 변화를 1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굳었다는 소식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이 30%에서 20%로 인하되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둘째, 잠잘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33제곱미터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땅 주인 비상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불법 전용 시 행위자는 물론 소유자에게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변화인 비용혁명 농지보전 부담금 인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농지보전 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크게 줄어듭니다. 단,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을 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공간혁명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농막보다 훨씬 넓고 주말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대 33제곱미터, 약 10평 규모로 지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취침과 취사가 허용되어 사실상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기존 농막과 새로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기존 농막은 20제곱미터, 약 6평 규모로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휴식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면적 포함 등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죠. 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약 10평으로 훨씬 넓으며 취침과 취사가 가능해 숙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데크 설치 또한 훨씬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재 설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현황 도로에 접해 있는 등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면 신고 후 기존 농막을 33제곱미터까지 확장하여 쉼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팜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수직농장 등 스마트 농업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8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초기 5년의 추가 연장까지 포함하여 최대 16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스마트팜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보자도 성공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5단계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전용 제한 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심사 및 승인은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부담금 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다섯째는 지목 변경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단계 중 핵심 절차인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부담금 납부가 확인되어야만 전용 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내야 할까요? 개별 공시지가의 20%를 납부하며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60일 이내에 반드시 기존 전답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땅 주인 연대 책임 강화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농지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불법 전용을 한 경우, 이제는 행위를 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즉 땅 주인에게도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농지 소유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임대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토절토 사전신고제입니다. 내 땅에 흙 좀 붙는 건 자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노입니다.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나 절토를 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작은 규모의 토목 작업이라도 사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5년 농지 전용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첫째, 돈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이 24년 7월부터 20%로 인하됩니다. 둘째, 공간입니다. 24년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33제곱미터가 허용됩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25년 1월부터 소유자에게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고입니다. 24년 7월부터 성토절토 사전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입니다. 지목 변경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지는 단순히 생산의 공간을 넘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되어 혜택은 늘었지만 그만큼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쉼터나 감면과 같은 혜택은 충분히 누리시되 신고나 지목 변경과 같은 의무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관련 법규 및 인허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인허가 읽어주는 브라이언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